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사우디 정부 간의 네옴 신도시 건설 또 신재생 에너지 협력 등 대규모 사업 협력이 잇따라 추진됩니다. 빈 살만 왕세자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 660조 원에 달하는 네옴시티 수주 기업을 찾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건설 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 상품 비교를 넘어 실제 대환이 가능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며 치킨 관련주가 강세를 이어갑니다. 치킨 관련 파생 상품까지 등장하며 월드컵 특수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오늘 방한했습니다. 이번 방문에 맞춰 우리 기업들은 사우디 정부와 또 기업과 20여 건의 MOU를 체결하며 네옴 신도시 건설, 또 신재생 에너지 협력 등 대규모 사업 협력에 나서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3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 방한에 재계는 사업비 약 700조 원 규모의 스마트 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개발과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 방안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안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사우디 투자부와 한 사우디 투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우디 투자부는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등 5개 기업과 청정원료인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생산 공장 프로젝트 MOU를 체결했습니다. 정확한 수주 규모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4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템은 2조 5천억 원 규모의 네옴철도 건설 협력을 약속했고 롯데정밀화학과 대우건설, 효성중공업 등도 에너지와 화학, 건설 분야 등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 오늘 행사에서는 국내 단일 외국인 투자로는 최대 규모인 S오일의 사인 프로젝트 건설과 관련한 협약이 이뤄졌습니다. S오일의 대주주인 아람코가 7조 원을 들여 울산의 석유화학 시설을 추진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이번 빈 살만 왕세자 방안에 맞춰 투자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사우디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인 네옴의 철도망을 구축하고 수소교환차를 공동 개발하는 한편 기디아, 홍해 등 미래도시 건설에 한국의 최첨단 건설 공법인 3D 마줄을 적용하는 사업도 서로 신뢰하는 라피크만이 추진 가능한 협력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빈 살만 왕세자는 오늘 낮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저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 부회장 등과 차담회를 가진 후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은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네옴시티 사업 수주 기업과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부터 재계 총수들까지 줄줄이 만남이 이어지며 국내 건설 기업들의 기대감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신도시 계획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서울시의 44배 크기에 달하는 친환경 신도시를 짓는 계획으로 전체 사업 면적은 약 26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2030년까지 총 4단계에서 5단계 순차 발주를 통해 하나 약 686조 원을 쏟아부을 계획으로 사업을 완성하는 데까지 약 1조 달러, 하나 1,400조 원가량이 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도시건설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수주가 가능하고 하나의 사업만 수주해도 수조 원대 잭팟이 기대되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와 대기업 등이 손을 잡고 사업 수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국내 건설업계에 분명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건설사들이 네옴시티에서 향후 발주된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크게 길이 170km에 달하는 자급자족형 직선도시 더 라인, 바다 위에 떠있는 팔각형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대규모 친환경 산악관광단지 트로제나 등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네옴시티 내 선형도시 더 라인은 사막과 협곡, 산악지대를 지나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국경이 한데 모이는 홍해 아카바만까지 이어집니다. 폭 200m, 높이 500m의 선형 구조물을 총 연장 170km 길이로 지어 그 안에 사람이 살고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자연을 보존할 계획입니다. 더 라인은 수평 구조의 전통적 도시를 수직 구조로 재구성해 위로 밀어올리는 방식으로 롯데월드타워만한 높이의 빌딩이 서울부터 강릉까지 일직선으로 빽빽하게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옥사곤은 바다 위에 떠있는 미래형 복합산업단지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트로제나에서는 2029년 네옴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을 앞두고 들썩거렸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방한 당일에는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MOU 체결이 이루어지며 구체적 협력 소식이 전해지긴 했는데 해당 기업만 오름세를 보인 건데요. 전문가들은 MOU인 만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오늘 방한한 가운데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네옴시티는 석유 중심의 사우디 경제를 전환하기 위해 사우디 북서부에 추진 중인 초대형 미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약 660조 원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인 현대로템과 롯데정밀화학은 상승 마감에 성공한 반면 그간 기대감을 키웠던 한미글로벌과 대명에너지 등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한미글로벌과 대명에너지, 히림 등은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이며 최근 한 달간 주가가 30% 넘게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승 마감한 현대로템은 이날 사우디 투자부와 철도 협력 MOU를 맺고 네옴시티 내 철도 건설을 위한 고속철, 전동차, 전기기관차 구매 계약과 현지 공장 설립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역시 사우디 투자부와 현지의 정밀화학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는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날 사우디 기업과 국내 주요 기업 17곳이 MOU를 체결하며 오일머니 수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MOU인 만큼 실제 사업이 진행될지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최종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최종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수혜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영업 실적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빈살만 왕세자가 2019년 방한 당시 국내 기업들과 체결했던 MOU는 총 8건이었으나 이 중 절반만 실제 사업과 연결됐습니다. 나머지 4건의 계약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올해 인터넷 은행들이 대출 확대에 힘입어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지난해보다 더욱 공격적인 영업 방식이 주요했다는 평가인데요. 이 같은 흐름을 이어 내년엔 지금보다 더 상품군을 확대하고 공격적인 영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인터넷 은행들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억 원 줄었습니다. 하지만 영업 초기로 적자가 불가피한 토스뱅크를 제외하면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이 2,739억 원을 거두며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K뱅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년 전보다 750% 늘었고 카카오뱅크는 20.6% 증가했습니다. 이달 말 공식 실적을 발표한 토스뱅크도 적자 폭을 줄이는 중입니다. 올 1분기 당기 순손실은 654억 원, 2분기 589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폭을 65억 원 좁혔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올 들어 대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추고 중저신용 고객 유입에 주력하는 등 대출 고객 잡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올 들어 8개월간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진 시중은행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올 3분기 말 기준 이자이익은 1년 전보다 각각 38%, 53% 늘었습니다. 토스뱅크는 올 상반기 이자이익이 259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5%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은행들은 내년에도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대출 시장 공략을 공격적으로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이달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내놓은 카카오뱅크는 4분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확대를 계획 중입니다. 토스뱅크는 내년 초 전세자금 대출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K뱅크도 올해 9월 사장님 신용대출, 10월 아파트 담보대출 구입 자금을 출시하며 대출 영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싼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내년 도입된다면 인터넷은행의 대출 시장 공략에도 더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 상품의 비교를 넘어서 실제 대환이 가능하도록 문을 연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를 통해서 금융소비자들은 금리 부담을 낮추고 선택권이 많아질 것이란 당국의 설명이 덧붙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의 김수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환대출 플랫폼이 좀 생소하실 텐데 어떤 것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금융소비자가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제4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열고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금융기관 방문 없이 기존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한마디로 비대면 원스톱 플랫폼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국면이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푼이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 비교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본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속적인 금리 경쟁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금융소비자들은 이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편의성은 대폭 올라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이 가동되면 오프라인 방문 없이도 소비자가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손쉽고 잦은 대출 이동은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대출을 대상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5월 본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내년 2월 전에 받은 대출이어야 대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대출이라면 1년에 4번, 분기에 1번꼴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에는 50여 개사가 참여할 예정인데요. 국내 주요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시장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게 근데 도입이 될 뻔하다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를까요? 네, 대환대출 플랫폼은 지난해 9월 말 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금융사들과 핀테크 업체 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출시가 연기돼 왔습니다. 사실 금융권에서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갖출 경우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고 대환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핀테크 기업의 종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주요 은행들은 독자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금리 경쟁 속 치킨 게임에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기존의 대출을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면 은행의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잠금 효과가 사라지는데 점유율 및 고객을 지켜야 하는 기존 금융사들은 상품 출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실효성 있는 플랫폼이 무난하게 탄생하게 될지는 아직 모든 게 미지수인데요. 금융당국이 여의치 않은 금리 상황 속에 강한 포부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시각이 많이 다르겠어요. 금융권에서는 당연히 좀 불만,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핀테크 업계는 플랫폼 도입을 좀 반기는 입장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핀테크 업체들은 좀 보다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그동안 플랫폼 내에서 대출 상품 비교만 가능했고 실제 대환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반쪽짜리 플랫폼이었던 겁니다.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대환 대출을 통한 중개 수수료 등을 확대할 수 있어 수익 다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들도 신규 고객이 될 수 있어 성장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수수료뿐만 아니라 협의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플랫폼에 제공해야 할 정보 역시 협의 사항입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과 중도 상환 수수료 정보는 제공하는 쪽으로 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 정보 제공 범위는 계속 검토 중이지만 이 플랫폼을 계기로 핀테크 업계로의 정보 유출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냐는 우려에 금융권이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내년 5월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전에 전반적인 흐름들 금융부의 김수빈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 어느덧 나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월드컵은 치킨 대목이라 불리는 만큼 최근 치킨 관련주가 몸값을 높였었는데요. 치킨 관련 파생 상품까지 나오며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1일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치킨 관련주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교촌 F&B의 주가는 26.54%, 마니커 22.36%, 마니커 F&G 24.18%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맥주 관련주 하이트진로, 온라인 중계권을 확보한 아프리카 TV도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월드컵 대목을 앞두고 오늘 신한투자증권이 발행한 신한 FN가이드 치킨 ETN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지만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치킨 산업은 생산에서 공급 과정까지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됐고 산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성장성은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증권업계는 리오프닝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월드컵인데다 연말을 앞두고 매출 호조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은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인한 원가와 판매 관리비 부담 위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월드컵 등 연말 성수기 진입으로 견고한 수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테마주는 실제 증시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어 장기적인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혜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심리적인 부분에 많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장기간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려운 테마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변동성에 따른 어떤 트레이딩을 하시는 정도에 국한된 그냥 이슈가 아닌가.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규모를 키워 돌아왔습니다. 신작 체험부터 코스프레 어워즈까지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서지은 기자가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관람객들이 게임 캐릭터로 분장해 전시장을 둘러봅니다. 전시 부스는 게임 속 한 장면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국제게임전시회 2022 지스타 현장. 지스타가 오늘부터 주말까지 나흘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 지스타는 43개국 987개사 2,947부스로 마련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적으로 진행됐던 작년보다 2배 이상 커진 규모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던 야외 전시 부스와 푸드트럭존도 다시 운영됐습니다. 일반 관람객들이 게임 신작을 경험해 볼 수 있는 B2C가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우연치 않게 지스타를 보내주게 되어서 제가 좋아하는 액션 게임 장르 분류의 게임을 체험해보고자 여기 지스타에 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불참했던 넥슨과 넷마블, 네오이즈 등의 게임사들도 지스타에 참여해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열린 대규모 축제인 만큼 안전관리도 철저히 이뤄졌습니다. 안전관리 인력을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렸고 구역별 입장 인원도 제한한 겁니다.
코로나로 주춤했던 지스타가 안정과 재미를 동시에 잡으면서 국내 최대 게임 축제라는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식품 원재료값 인상에 따라 식탁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식품업계가 원재료 수급 대책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현안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식품 중소기업들은 식품산업진흥과 농산업 발전을 위한 업종별 현안 과제 18건을 건의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 14년 수건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농식품 중소기업계의 해묵은 과제들도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최근 급등하는 수입 물가 또 식품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 수입 물량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R&D나 재정 지원, 세제 지원 등 여러 가지 상생 노력을 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오늘부터 흰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 협동조합은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6%가량 인상했습니다. 흰 우유 1리터 가격은 6.6%가 올라 대형마트 기준 2,800원대에 판매됩니다.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일부에선 흰 우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관련 업체들은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해 3,000원 미만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우유 가격 인상에 따라 우유가 재료로 사용되는 빵과 아이스크림 등의 유제품 가격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부드러웠고 제주에는 산발적인 빗방울만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내일 아침부터 하늘 개기 시작해 전국 하늘이 맑겠습니다. 다만 공기질은 좋지 않은데요. 내일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경북,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그 밖의 지역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맑은 날씨지만 바깥에 나가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일교차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 7도, 대구 3도로 다소 쌀쌀한 아침을 맞이하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올라 서울과 대구 18도로 온화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특히 목을 따뜻하게 하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 서울과 인천 7도, 대전 3도, 춘천 2도로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8도까지 오르겠고 수원과 대전 17도를 보이며 일교차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 기온 울진 6도, 속초 8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속초와 강릉 17도, 울진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구 3도, 전주 4도, 광주 5도로 아침에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와 대구 18도, 광주 19도까지 올라 일교차 크겠습니다. 전해상 맑은 가운데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수능날에는 한파, 짓궂은 날씨는 없었죠. 인생의 첫 번째 큰 관문 앞에서 그래도 많이 긴장하고 힘도 드셨을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과 가족분들 정말 많이 애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걱정은 한시름 더 쉬고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일을 만드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